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무주에 있습니다. 항상 금토 이렇게 이제 무주서 수련하고 토요일 밤이나 일요일 아침에 이제 주로 올라가는 게 제 주말의 예정인데, 어제 와서 보니까 이제 경칩 개구리가 하도 재미있게 잘 울어가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이 즐거움 혼자만 누리기에는 참 아깝네요. 대부분 그저 무주가 서울서 멀다고. 근데 이게 자주 다녀보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밑에 수련장 하나, 위에 조그만 성곽 별치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오고, 오면은 좀 불편함을 이렇게 많이 느끼고 하는데, 제가 밑에 종합 수련장에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명상실 비슷한 개념을 제가 이 방을 갖다가 한 연화문게 만들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양 가고 싶다 그러면 5월 이후에 여기에 본격적으로 수련자를 위한 방을 각각 하나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개인 방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어제 제가 이제 간단한 경칩을 만들어냈던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사철이라 그래가지고 문학과 역사, 철학 이 세 가지를 합한 게 이제 문사철이 인문학을 종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지입니다. 가지. 끄트머리가 결국 도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도학, 제 스스로가 이 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람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스토리거든요. 내 자신의 개인의 스토리, 이걸 갖다가 인간은 전부 다 의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전체 의식에 공유하는 이 스토리를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역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역사 중에서도 지금 대부분 우리가 배운 역사는 지배 계급의 역사입니다. 어떤 정권이 어떤 나라를 경영을 했고, 어느 장군이 어떤 전쟁에서 이겨서 왕이 됐고, 그 왕들끼리의 전쟁에서 황제가 됐고 어쩌고 하는 이런 역사들만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을 이루는 건재, 우리 백성들이라고 하고 국민들이라고 일컬어진 이 일반 민중들의 의식의 흐름은 영적인 에너지의 연속성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까먹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해오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참 이게 제가 한때는 구라대마왕으로 불렸는데 13만 9,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우 대륙에 태평양상에 있던 미우 대륙, 대서양 쪽에 있는 아틀란티스 대륙까지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그들이 사람 몸의 유전자가 어떤 식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남북 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에 왔고, 이 유라시아 대륙 일대에서 흩어진 북방 유목 민족사가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뿌리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배웠던 고구려 신라 백제 하는 삼국시대와 그리고 한반도에 이어지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요거까지만 지금 우리는 쭉 하다 보니까 거대한 북방 유목민족 유라시아 대륙, 지금 그냥 우리가 이름만 달리하고 있는 거란족, 말갈족, 숙신족, 여진족 어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반개와 같은 조상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환웅 시대를 거쳐
이제 고조선 시대, 단군의 고조선 시대, 그 다음에 해무수의 북부여 시대, 고주몽의 고구려, 그래 고주몽의 이 반개 아들, 고주몽의 마누라가 세웠던 남부여. 지금 남부여가 백제의 전신이죠. 그래서 북부여, 고구려, 백제, 일본, 얘는 같은 라인이고요. 그럼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라, 그 신라에 의해서 후삼국, 그리고 고려, 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역사는 흘러옵니다. 그 흘러오는 그 역사의 민중들의 역사의 의식의 레벨에는 이 어떤 지배계급이 무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무력계급들은 반드시 전 민중과 백성들을 갖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의 통일 체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요, 선사 5천년부터 시작됐던 도의 정신, 즉 환인과 환웅에 걸쳐서 내려왔던 정경심고의 이 정신이 중국에서는 도로, 고구려에서는 조의선인 제도로,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랑도 제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묶어져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제 선사 5천년을 제외한 역사 5천년의 중국의 전부 다 북방 유목 민족이 이렇게 지배 계급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들이 이제 삼황 오제 시대부터 시작을 오제의 끄트머리가 요순 시대까지 이번에는 자기들 역사로 집어넣습니다. 신화 시대가 아니고. 그럼 그 뒤로 이어지 내려왔던 뭐 춘추 전국 한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 당, 원, 명, 요, 검, 원청 이 쭈쭈쭈 이 지배계급이 변해온 이 과정을 보면은 그들의 지배계급은 전부 다 북방 유목민족, 우리들의 방계가 만들어냈던 그 중원의 역사입니다. 그 당나라 당현종이 그러잖아요. 양귀비로 유명한 그 당현종이 이 좌도사 우성녀, 그러니까 중국 시대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면밀히 뿌려내려왔던 정경신고에 의한 이 도정신하고, 그래서 인도에서 발생했던 그 불교하고 두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극으로 삼고 이념으로 삼고, 스스로가 도사의 도명을 짓고 이 성리의 아명을 짓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지가 입부했던 그 양귀비한테도 도호를 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라와 당나라가 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배계급이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후삼국 시대로 고려로 넘어왔을 때, 고려에 왜 이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소위 역사 시간에 얘기는 강동 6주를 갖다가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면 내려온 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역사 전쟁이었거든요. 우리 거란족은 고구려를 개성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고려가 그 건방지게 밑쪽에서 있느냐. 그래서 그 고구려의 땅을 다 내놔라. 뭐 강동 6자만 퍼뜩 안 떠오르겠습니다만은 압록강 북쪽을 우리 서간도라 그러고요. 두만강 북쪽을 북간도라 그럽니다. 그러면 만주 벌판에서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이제 북간도를 많이 갔다 그러는 게 두만강 북쪽이거든요. 그런데 만주 벌판 이 일대 전체가 다 고구려의 영토였잖아요. 고구려 이전에는 이제 고조선의 영토였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역사 전쟁에서 고려가 이 거란족과 한바탕 붙을 때에 서희가 서치의 외교소를 가지고 찾았다라고 하는 그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란족도 요 나라 임금한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그래, 그럼 우리 형제의 맹을 맺고 너하고 우리랑 같은 뿌리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외교가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나당연합군에서 신라가 다시 이제 고려로 조선으로 빠지는데 이 계통으로 왔는가 하면은 고구려 백제는 말이죠, 같은 통속이거든요. 지배계급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북부여가 고구려의 전신으로 간다면 남부여는 고주몽의 첫 번째 마누라, 그게 이제 유화 부인이고요. 두 번째 마누라가 이제
도망 와가지고 애 둘 가진 유부녀 그 소순하고 살림을 차렸잖아요. 그 소순아가 이제 고주몽을 임금으로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그 이제 유화부인에서 나온 그 뱃속에 있었던 애가 부러진 칼자국 하나 가지고 아파하고 찾아오니까 소순하게 에이 씨발 하고 지 두 아들을 데리고 중국 오른쪽에 이 산동성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새로 세운 나라가 이 남부예입니다. 그 북부에는 고구려고 남부에가 백제거든요. 그래서 같은 고구려의 같은 뿌리죠. 고구려와 백제는. 그래서 나당연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하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이 남부의 이 후신인 백제하고 이 고구려의 후신들이 고구려가 멸망하는 다음에 일본으로 연개소문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부족장이 되잖아요. 그런 남부의 이쪽에서도 백제의 동명성왕 아들들 가가지고 그것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제 일본 쇼군들의 총대장이 되는데 그래서 일본 측에 제일 컴플렉스를 가진 게 고대사에서 일본이 엄청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그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근대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엄청 컴플렉스를 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가장 가까운 시대에 일본어가 한테 얻어맞고 나니까 저거 죽일 놈 살릴 놈 뭐 토착 왜군이 친일판이 어쩌고 지금도 막 일본에 대해서 잡아뜯고 있는데 딱 고려 말까지는 일본어가 한국은 그냥 같은 뿌리로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형 동생 하면서. 그 이제 그놈들이 결국은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이 고대사에 대한 컴플렉스, 원래 자기들 역사가 없으니까 도레인이라고 하나 이걸 따지면 따질수록 자꾸 도레인이라고 나오니까 그걸 뒤엎으려고 자꾸 역사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하는 거죠. 그 저기 왜곡을 하다 보니까 그 일제 조선 총독부 시절에 검소령이라는 친구가 이제 이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는 주무 책사인데 참 머리가 뛰어난 놈이다. 이마니시 류라고 하는 일본어 발음을 가진 친구인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역사 공부를 말했던지 오른손으로 연필을 쓰다가요 손가락이 굳어버려서 못 써가지고 그래 결국 왼손으로 다시 씁니다. 이게 그 죽을 때까지 왼손잡이로 사는데 이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딱 그 조지거든요. 그 한국 역사를 갖다 그래 조지고 빼들고 할 때 그 밑에서 가방 모찌, 가방 재배하면서 그냥 서류 갖다 주고 복사하고 하는 이 가방 모찌가 이병도입니다. 이병도. 그 요 친구가 이제 우리 역사를 갖다 나중에 역사학계를 주름 잡는 큰 대장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목 잘리고 등뼈 잘리고 척추까지 잘리게 되는 역사 왜곡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제 1930년대에 이게 30년대가 아니고 19세기 초에 독립운동을 하던 이제 개연수라는 이 양반이 그동안에 이제 이 한참 내려져 오던 역사서를 전부 다 묶어가지고 5권의 책을 묶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 환단곡이라는 책을 남겨놓는 바람에 지금 제 같은 사람도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뿌리를 다 찾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강단사학이 아니라 강호사학에서 바라보면은 저는 그걸 100% 믿는 것이 유라시아 대륙의 이 내용은 제가보다도 제가 진짜 한 수 배운 친구가 카자흐스탄에서 공부하고 몽골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갖고 온 이 김정민 박사라고 유튜브에서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쪽 동네에서 갖고 있는 역사 서적을 가지고 쭉 나온 거 보면은 그 우리 선인들이 갖고 있던 이 의식 생각과 사상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샤머니즘적 영적 에너지들이 시줄 날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쫙 들어맞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그 친구도 현장에서 가가지고 영적 에너지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적 종교적 이 학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수행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샤먼들이 부리야트족이 가지고 있는 샤먼적 영적 에너지와 신화와 전설들이 그 부리야트가 총 3부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여족이 있고 코리족이 있고 나머지 하나 좀 어려운 이름이던데 그 코리족이 고구려의 어원이 되고 고려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코리족의 이동 경로가요. 알타이 산맥을 거쳐가지고 술록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기후 변화에 따라가지고
저 위에 북봉 바이칼 호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르쿠츠크 러시아 이 시베리아 연해주 일대를 전부 다 거쳐가지고 몽고 지방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이쪽 중원천지로 내려오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는 상상보다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7만 6천 년 전에 한번 일어나고 그 대홍수에 따라서 딱 사람들이 이제 산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우리는 고지대에 살았던 족속이죠. 그 고지대가 파미르 고원입니다. 그 파미르 고원 일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니까 분파가 돼 나온 곳이 환웅이고요. 삼천물이 한 가구당 한 8명 정도 잡아도 2만 4천 명에 되는 어마어마한 부족을 거느리고 와서 했던 곳이 현재 요한문명 북쪽에 있는 고조선 땅입니다. 이렇게.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훈 제국이라고 하는 말탄 북방 기모민족들이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내용들, 흉노라고 불렀던 그들이 한나라하고 어떻게 게임을 해가 싸웠는지, 나중에 한고조 유방하고 흉노족의 이 왕 선우하고 백등산 전투에서 싸웠던 그 전쟁사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리죠. 아주 재밌습니다. 한고조 유방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그것들이 거기에 대한 복수를 가지고 그 유방의 손자 한무제 유철이 그렇게 이제 이 북방 민족과 게임을 해가지고 싸움을 받아 자꾸 점령하려고 그랬죠. 그래 그쪽에 지금 훈 제국의 서흉노라고 이름 붙여진 중앙아시아 왼쪽 아래편에는 말이죠. 거기에 정벌하러 갔던 그 장군이 이릉 장군인데, 이릉이가 그 사마천의 친구입니다, 이게. 그 사마천이 이릉을 갖다가 변호하다가 한무제한테 밑배겨가지고 불화를 까였죠. 중국말로는 궁형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썼던 것이 이제 역사사관을 해서 이 사기를 쓴 거거든요. 그 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한사군 없습니다. 한사군을 설치했다가 아니고 싸움에 졌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살린 게 이제 이만희 시류죠. 검수령이라고. 그렇게 해서 흘러내려왔던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고 단절되고 갔던 것들이 우리가 너무 이제 근대사에 있어서 일본에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그것들 정치적으로 자꾸 이용을 하다 보니까 때릴 놈 때려 죽일 놈 하는데 우리 족속입니다. 일본 사람들 거의 80%가 우리 족입니다. 이렇게 미워할 거 나중 되면 미워할 거 없습니다. 중국 저게 역사 5,000년이 막 저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뭐 한국을 변방에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국 시진핑도 저 얼굴 골상을 따져보면 철저히 북방 유목민족의 후손입니다. 젊어지게 아직 뭐 모르고 저러 샀는데, 그래서 아베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다 북방 유목계통의 피가 흐르는 걸 이게 골격과 관상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뿌리에서 나온 놈들인데, 단지 일본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에너지 이 수행의 방편을 신도로서 발전을 시켰고, 중국은 끝까지 도로서 발전을 시켰고요. 한국만 지금 이상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정신세계가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이제 종교적 유일신 사상으로 움직이는 가톨릭과 기독교만 지금 발현을 하고, 불교는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중놈들이 하도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21세기 후반부 영성의 시대에 가게 되면요, 종교가 전혀 새로운 형식으로 드러날 겁니다. 어디로부터? 각각의 수행의 깨달음의 과정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 인문학에 있어서 역사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나중에 제가 또 철학적으로 하면 또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문과 역사, 그리고 이 수련법, 요 자체가 나중에 이제 철학과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이 도학이 인문학의 가장 완성된 학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밀양에서 사는 도반에 와가지고 수련을 끝마치고 저녁에 올라와서 이제 또 개인수를 하면서 쭉쭉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수련의 하나의 화두를 짓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답은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답이 일어나거든요. 저녁에 이 역사 답이 일어나고 나니 어제 간단하게 맛만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은 이 전체 흐르는 대서사시에 대한 큰 맥락, 이걸 갖다가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나면은 이제 일본의 신도 그게 연개서문을 어떻게 가져가서 발전시켰는지, 백제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가지고 소순호의 후예들이 그쪽에 이 우리 민족 고유의 이 도학을 일본식으로 다 퍼뜨렸는지, 그 중에 갖고 있는 재미있는 수련법 하나가 구방격자 수련이 있거든요. 요걸 내가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